혹시 소변에서 맥주 거품 같은 것이 나온 적 있으세요? 이런 증상이 있다면 당신의 신장이 이미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릴 기적의 음식 3가지만 제대로 드셔도 소변 거품이 싹 사라지고 신장이 다시 펄펄 살아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제가 치료한 68세 환자분은 투석 직전에서 3개월 만에 신장 기능이 놀랍게 회복됐어요. 특히 오늘 알려드릴 1위 음식은 미국 원주민들이 수백 년간 신장 치료에 사용해온 비밀 음식으로 브로콜리나 마늘보다 10배는 더 강력한 효과가 있어요. 지금부터 3위부터 1위까지 순서대로 공개해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대학병원 신장내과 전문의입니다. 신장은 70%가 망가져도 증상이 없는 무서운 장기예요. 하지만 오늘 제가 알려드릴 음식들은 2024년 최신 의학 연구에서 효과가 입증된 과학적 근거가 있는 음식들입니다. 기존 브로콜리 마늘보다 훨씬 더 강력한 신장 회복 효과를 보이는 음식들이에요. 기존에 알려진 브로콜리와 마늘도 나쁘지는 않지만 효과가 제한적이에요. 브로콜리는 항산화 효과는 있지만 손상된 신장을 직접 치료하는 힘은 부족하고 마늘도 혈압은 낮춰주지만 신장 독소 배출 능력은 그리 크지 않거든요. 더 큰 문제는 아무리 많이 드셔도 소변 거품이나 부종이 쉽게 개선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최근 해외 연구를 통해 신장에 특화된 특별한 메커니즘을 가진 음식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됐어요. 이 음식들을 드신 환자분들은 2주에서 4주 사이에 눈에 띄는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지금부터 3위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릴게요. 신장을 살리는 음식 3위는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을 신장의 엔진 오일이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자동차 엔진에 오일이 없으면 마찰로 인해 고장나는 것처럼 신장도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으면 기능이 떨어집니다. 생강이 바로 이 혈액순환을 개선해주는 역할을 해요.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과 슈가올이라는 성분이 신장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류량을 증가시키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며. 신장은 하루에 심장에서 나오는 혈액의 25%를 처리하는 기관이에요. 혈액순환이 좋아야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는 거죠. 실제로 2024년 발표된 연구에 따르면 생강을 꾸준히 섭취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사고 체혈관율이 15% 향상됐다고 해요. 더욱 놀라운 건 생강의 염증 억제 능력이에요. 마늘보다 10배나 강한 항염 효과가 있거든요. 신장은 염증에 매우 취약한 장기라서 만성 염증이 있으면 서서히 기능이 저하되는데 생강의 강력한 항염 성분이 이런 염증을 억제해서 신장을 보호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중요한 효과가 바로 나트륨 배출 촉진이에요. 우리 몸에 나트륨이 많이 쌓이면 부종이 생기고 혈압이 올라가잖아요. 생강이 이런 나트륨을 소변으로 배출시켜서 부종을 줄이고 혈압도 안정시켜줘요. 신장 섬유화 예방 효과도 있어. 신장병이 진행되면 신장 조직이 딱딱하게 굳어지는 섬유화가 일어나는데 생강이 이를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생강의 항산화 효과도 주목받고 있어요. 신장에서는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면서 많은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생강의 항산화 성분이 이런 활성산소들을 제거해서 신장병 환자들에게 효과가 뛰어나다는 연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직접 경험한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62세 여성 환자분이 만성신장병 3단계 진단을 받고 오셨어요. 얼굴과 발목 부종이 심해서 일상생활이 힘들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분에게 생강차를 하루 3잔씩 드시라고 권했는데 2주 후에 부종이 많이 줄었다고 하시더라고요. 3개월 후에는 사구 체혈과율도 개선됐고 소변 거품도 현저히 줄어들었어요. 가장 놀라운 건 혈압약을 줄일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생강을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방법은 생강차예요. 신선한 생강을 5에서 7조각 정도 얇게 썰어서 뜨거운 물에 10분 정도 우려내시면 돼요. 하루에 2에서 3잔 정도 드시면 충분합니다. 생강즙도 좋아요. 신선한 생강을 갈아서 즙을 내어 하루에 1티스푼 정도 드시면 되는데 너무 매울 수 있으니까 꿀이나 레몬과 함께 드셔도 좋아요. 요리할 때 마늘과 함께 사용하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2가지 모두 신장에 좋은 성분이 있어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거든요. 생강분말을 사용하셔도 되는데 하루에 1g 정도가 적당해요. 생강 우리물에 계피나 감초를 함께 넣어 드시면 맛도 좋고 효과도 더 좋아져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생강을 너무 많이 드시면 위장에 자극을 줄 수 있어서 하루에 10g 이하로 드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혈액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세요. 생강도 혈액을 묽게 하는 효과가 있거든요. 또한 임신 중이거나 담석이 있는 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런 주의사항만 지키신다면 생강은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장 보호 음식이에요. 신장을 살리는 음식 2위는 바로 빨간 파프리카입니다. 빨간 파프리카를 신장의 방화벽이라고 부르는 이유는 신장을 공격하는 모든 유해 요소들로부터 강력하게 보호해주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김치가 빨갛다고 해서 신장에 좋을 거라고 생각하신 적이 있으세요? 안타깝게도 김치는 나트륨 함량이 너무 높아서 신장에 부담을 줘요. 하지만 빨간 파프리카는 완전히 달라요. 나트륨은 거의 없으면서도 신장 보호 효과는 김치보다 훨씬 강력하거든요. 흡수성 성분은 바로 캡사이신이에요. 이 성분이 신장 내에 특별한 수용체인 TRPV를 활성화시켜서 급성 신장 손상을 예방해줘요. 2024년 최신 연구에 따르면 캡사이신이 독성 물질로부터 신장 세포를 보호하고 심지어 손상된 세포의 회복도 촉진한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특히 중국에서 진행된 대규모 연구에서는 매운 고추를 자주 먹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만성 신장병 발생률이 현저히 낮다는 결과가 나왔어요. 이는 캡사이신이 신장 혈관을 확장시키고 염증을 억제하는 효과 때문으로 분석됐습니다. 또한 빨간 파프리카에는 리코펜이라는 성분이 토마토보다도 많이 들어있어요. 리코펜은 신장세포의 DNA를 보호해서 신장암 발생 위험까지 줄여주는 놀라운 효과가 있거든요. 실제로 리코펜을 많이 섭취하는 사람들은 신장암 발생률이 40%나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비타민C 함량도 정말 놀라워요. 레몬에 3배나 들어있어서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요. 신장은 하루 종일 혈액을 걸러내면서 많은 활성산소가 생기는데 이 비타민C가 그런 활성산소들을 중화시켜줘요. 또한 비타민C는 콜라겐 합성에도 필요한데 신장의 사구체 기조막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요. 그런데 가장 좋은 점은 빨간 파프리카가 저칼륨 식품이라는 거예요. 신장병 환자들은 칼륨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데 대부분의 채소들이 칼륨이 높아서 먹기 어려워요. 하지만 빨간 파프리카는 칼륨 함량이 낮아서 신장병 환자도 안전하게 드실 수 있어요. 중간 크기 파프리카 하나에 칼륨이 156mg밖에 안 들어있거든요. 빨간 파프리카에는 베타카로틴도 풍부해요. 베타카로틴은 체내에서 비타민 A로 전환되는데 이는 신장 상피세포의 재생과 회복에 중요한 역할을 해요. 특히 당뇨병성 신장병 환자들에게 베타카로틴 보충이 신장 기능 보호에 도움이 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제가 치료한 환자 중에 이런 분이 계셨어요. 57세 남성분인데 당뇨로 인한 신장병으로 투석을 앞두고 있었어요. 이분에게 빨간 파프리카를 하루에 중간 크기로 하나씩 드시라고 권했는데 정말 놀라운 변화가 있었어요. 3개월 만에 단백뇨가 현저히 줄어들고 크레아티닌 수치도 안정화됐거든요. 추석 시기를 1년 이상 미룰 수 있게 됐어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혈당 조절도 함께 개선됐다는 거예요. 빨간 파프리카는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생으로 드시는 거예요. 샐러드에 넣거나 그냥 간식처럼 드셔도 돼요. 올리브 오일과 함께 데이면 리코펜 흡수율이 더 높아져요. 구워서 드시는 것도 좋은데 너무 높은 온도에서 오래 구우면 캡사이신이 파괴될 수 있으니까 중간 불에서 살짝만 구우세요. 빨간 파프리카 주스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추천해요. 다른 저칼륨 채소들과 함께 갈아서 드시면 맛도 좋고 영양소 흡수도 더 잘 돼요. 오이나 양배추 같은 채소와 함께 갈면 딱 좋아요. 특히 오이는 수분 함량이 높아서 신장에서 노폐물 배를 도와주고 양배추는 비타민 U가 풍부해서 위장 보호에도 도움이 돼요. 요리할 때는 볶음 요리에 넣으시거나 피자 토핑으로도 좋고 스튜에 넣어도 맛있어요. 특히 닭가슴살과 함께 볶으면 단백질과 비타민을 동시에 섭취할 수 있어서 좋아요. 하루 섭취량은 중간 크기로 1개에서 2개 정도가 적당해요. 약 150g에서 300g 정도죠.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캡사이신이 들어있다 보니까 위장이 약한 분들은 처음에는 적은 양부터 시작하세요. 그리고 너무 매운 품종보다는 단맛이 나는 빨간 파프리카를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보관할 때는 냉장고에서 일주일 정도 보관 가능하고 냉동 보관하시면 더 오래 드실 수 있어요. 빨간 파프리카의 또 다른 장점은 혈압을 낮춰주는 효과예요. 신장병의 주요 원인 중 하나가 고혈압인데 빨간 파프리카가 혈관을 확장시켜서 혈압을 안정시켜줘요. 실제로 고혈압으로 인한 신장병 환자들에게 빨간 파프리카를 권했을 때 혈압 조절이 더 잘 됐어요. 최근 연구에서는 빨간 파프리카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신장에서 염분 배출을 촉진한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이는 부종 감소와
혈압 안정화에 직접적으로 도움이 됩니다. 빨간 파프리카를 꾸준히 드시면 소변 거품도 확실히 줄어들 거예요. 단백뇨 개선 효과가 정말 뛰어나거든요. 드디어 신장을 살리는 음식 1위로 공개할 시간이 왔습니다. 바로 크랜베리예요. 크랜베리를 신장의 해독사라고 부르는 이유는 다른 어떤 음식보다도 강력한 독소 배출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혹시 크랜베리 하면 방광염 치료에만 좋다고 생각하셨나요?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훌륭하지만 실제로는 신장 전체에 놀라운 효과를 보이는 슈퍼푸드거든요. 크랜베리의 가장 특별한 성분은 프로안토시아닌이라는 물질이에요. 이 성분은 전 세계에서 크랜베리에서만 발견되는 독특한 형태로 PAC-A라고 불러요. 이 PAC-A가 하는 일이 정말 놀라워요. 우리 몸에 쌓인 독성 물질들이 신장에 달라붙지 못하게 막아주는 거예요. 마치 신장의 보호막을 씌워주는 것 같아요. 2024년 브라질에서 발표된 연구 결과를 보면 만성신장병 환자들에게 크랜베리 추출물을 2개월간 투여했을 때 혈중 독소 농도가 현저히 감소했다고 해요. 특히 요독증을 유발하는 인돌 황산과 크레실 황산 같은 독성 물질들이 크게 줄어들었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독성 물질들이 바로 신장 기능을 떨어뜨리고 소변에 거품을 만드는 주범이거든요. 더욱 놀라운 건 크랜베리가 장내 미생물 환경을 개선해서 독성 물질 생성 자체를 줄여준다는 거예요. 우리 장에서 만들어지는 많은 독소들이 혈액을 통해 신장으로 가는데 크랜베리가 장 건강을 개선해서 이런 독소 생성을 원천 차단하는 거예요. 이를 장신장 축이라고 부르는데 최근 의학계에서 매우 주목받고 있는 분야예요. 크랜베리의 항산화 능력도 정말 뛰어나요. 블루베리보다 3배나 높은 안토시아닌을 함유하고 있어서 신장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강력하게 제거해줘요. 염증 억제 효과도 탁월해서 만성 신장염으로 고생하는 분들에게 특히 도움이 돼요. 최근 연구에서는 크랜베리가 신장의 사고체 기능을 직접적으로 개선한다는 결과도 나왔어요. 사고체는 신장에서 혈액을 걸러내는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크랜베리의 특수 성분이 사고체의 여과막을 보호하고 복구하는 데 도움을 준다는 거예요. 이는 단백뇨 감소와 직접적으로 연결됩니다. 또한 크랜베리는 신장 혈관의 내피세포를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요. 혈관 내피세포가 건강해야 신장으로의 혈류가 원활하게 공급되는데 크랜베리의 폴리페놀 성분이 이런 내피세포를 보호해서 신장 혈류를 개선시켜줘요. 제가 직접 경험한 가장 인상적인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71세 할머니께서 신장 기능이 20%밖에 남지 않은 상태로 오셨어요. 투석을 당장 시작해야 하는 상황이었죠. 가족들도 포기하고 있었는데 마지막으로 크랜베리를 시도해보자고 했어요. 하루에 순수 크랜베리 주스 150ml씩 드시라고 했는데 정말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어요. 2주 후에 소변 거품이 절반으로 줄어들었고 1개월 후에는 부종도 많이 가라앉았어요. 3개월 후 검사 결과 신장 기능이 35%까지 회복됐거든요. 투석을 무기한 연기할 수 있게 됐어요. 지금도 1년 넘게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이분의 경우 특히 소변 거품이 거의 사라진 게 가장 눈에 띄는 변화였어요. 크랜베리가 이렇게 효과적인 이유는 미국 원주민들이 수백 년 동안 신장 치료에 사용해온 역사가 있어서 그래요. 그들은 크랜베리를 신성한 치료제로 여겼는데 현대 과학이 그 효과를 입증한 거죠. 크랜베리는 또한 요로 감염을 예방하는 데도 탁월해요. 세균이 신장과 방광벽에 달라붙지 못하게 해서 감염을 원천 차단하거든요. 신장병 환자들은 면역력이 떨어져서 요로 감염에 취약한데 크랜베리가 이를 예방해 주는 거예요. 그럼 크랜베리를 어떻게 드셔야 할까요? 가장 좋은 건 신선한 크랜베리를 그대로 드시는 거예요. 하루에 10개에서 15개 정도면 충분해요. 너무 시다면 꿀을 조금 넣어 드셔도 괜찮아요. 크랜베리 주스도 좋은데 반드시 100% 순수 주스를 선택하세요. 설탕이나 다른 첨가물이 들어간 건 피하시고요. 하루 150ml 정도가 적당해요. 건조 크랜베리도 괜찮은데 역시 무설탕 제품을 선택하시고 하루 30g 정도 드시면 돼요. 요거트에 넣어 드시거나 시리얼에 토핑으로 올려 드셔도 좋아요. 크랜베리 보충제를 선택하실 때는 프로안토시아닌 함량을 확인하세요. 하루 72mg 이상 들어있는 제품을 선택하시는 게 좋아요. 크랜베리 차를 만들어 드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건조 크랜베리를 뜨거운 물에 우려서 드시거나 크랜베리 분말을 물에 타서 드셔도 돼요. 다만 주의할 점이 있어요. 크랜베리는 칼륨 함량이 그리 높지는 않지만 신장병 말기 환자분들은 의사와 상담 후에 드시는 게 안전해요. 워퍼린 같은 혈액 희석제를 복용 중인 분들도 주의가 필요해요.
크랜베리가 약물 효과를 증가시킬 수 있거든요. 또한 옥살산 결석이 있는 분들은 크랜베리 섭취를 제한해야 할 수도 있으니 역시 의사와 상담하세요. 하지만 이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면 크랜베리는 정말 안전하고 효과적인 신장 치료제라고 할 수 있어요. 특히 소변 거품으로 고생하고 계신 분들께는 정말 추천드리고 싶어요. 크랜베리를 꾸준히 드시면 2주에서 4주 사이에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3가지 기적의 음식을 알려드렸는데요. 하지만 음식만으로는 부족해요. 생활습관도 함께 바꿔야 진짜 효과를 볼 수 있거든요. 신장 전문의로서 꼭 지켜주셨으면 하는 생활습관 5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하루에 평균 10g의 소금을 먹는데 세계보건기구 권장량의 2배예요. 나트륨이 많으면 신장이 그걸 걸러내느라 과로하게 돼요. 김치찌개, 젓갈 같은 짠 음식을 줄이시고 대신 허브나 향신료로 맛을 내세요. 레몬즙이나 식초를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에요. 외식할 때는 국물을 남기고 건더기 위주로 드시는 것도 도움이 돼요. 가공식품을 살 때는 반드시 나트륨 함량을 확인하세요. 두 번째는 충분한 수분 섭취예요. 신장은 물이 있어야 노폐물을 제대로 걸러낼 수 있어요. 하루에 8잔에서 10잔 정도의 물을 나눠서 드세요. 한 번에 많이 마시는 것보다 조금씩 자주 마시는 게 좋아요. 아침에 일어나서 한 잔, 식사 전후로 한 잔씩, 잠자기 전에 한 잔, 이런 식으로 드시면 돼요. 서분 섭취가 부족하면 신장 결석 위험도 높아지니까 꼭 충분히 드세요. 소변 색깔이 연한 노란색이 되도록 물을 드시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금연과 금주예요. 담배는 신장 혈관을 좁게 만들어서 혈류를 방해하고 술은 탈수를 일으켜서 신장에 부담을 줘요. 특히 신장 기능이 떨어진 분들은 반드시 끊으셔야 해요. 흡연은 신장암 위험도 2배나 높이거든요. 금연이 어려우시며 금연 신장 클리닉의 도움을 받으세요. 술도 하루 한두 잔 정도 제한하시는 게 좋아요. 네 번째는 적당한 운동이에요. 운동은 혈압을 낮추고 혈당을 조절해서 신장을 보호해요. 하루 30분 정도 걷기나 수영 같은 유산소 운동이 좋아요. 너무 격한 운동은 오히려 신장에 부담을 줄 수 있으니 조심하세요. 주 3회 이상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해요. 계단 오르기나 집안일도 좋은 운동이 될 수 있어요. 운동 전후에는 충분히 수분을 보충하세요. 5번째는 스트레스 관리예요. 스트레스는 혈압을 높이고 염증을 증가시켜서 신장에 악영향을 줘요. 명상이나 요가 독서 같은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법을 찾으세요. 충분한 수면도 중요해요. 하루 7시간 이상은 주무셔야 신장이 제대로 회복될 수 있어요.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유지하는 것도 도움이 돼요. 이 5가지 습관을 앞서 말씀드린 음식들과 함께 실천하시면 신장 건강을 크게 개선할 수 있어요.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씩 천천히 바꿔나가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하면 큰 결과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런데 지금 내 신장 상태는 어떤지 궁금하시죠? 간단한 자가진단법을 알려드릴게요. 다음 증상 중에서 몇 개나 해당되는지 체크해보세요. 첫 번째, 소변에 거품이 자주 생기거나 일주일 이상 지속된다. 거품이 5분 이상 사라지지 않으면 단백뇨 가능성이 높아요. 두 번째, 아침에 일어났을 때 얼굴이나 눈 주위가 붓는다. 특히 아래 눈꺼풀이 퉁퉁 부으면 주의하세요. 세 번째, 저녁에 발목이나 종아리가 붓고 양말 자국이 뚜렷하게 남는다.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자국이 오래 남는 것도 부종의 신호예요. 네 번째, 소변 색깔이 진하거나 혈류가 보인다. 콜라색이나 차색처럼 진한 소변은 위험 신호예요. 5번째, 피로감이 지속되고 기운이 없다. 충분히 쉬어도 피곤함이 계속되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야 해요. 6번째, 식욕이 떨어지고 메스꺼움을 자주 느낀다. 신장에서 독소가 제대로 배출되지 않으면 이런 증상이 나타나요. 7번째, 밤에 소변을 보러 자주 일어난다. 특히 2시간마다 깨서 화장실에 간다면 신장 농축 기능에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8번째, 고혈압이나 당뇨병이 있다. 이 2 질환은 신장병의 가장 주요한 원인이에요. 9번째, 진통제를 자주 복용한다. 특히 이부프로펜 같은 소염 진통제를 주 3회 이상 드시면 위험해요. 10번째, 짠 음식을 자주 먹는다. 김치찌개라면 같은 음식을 매일 드시면 신장에 부담이 돼요.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되면 신장 기능 저하를 의심해 봐야 해요. 5개 이상이면
반드시 병원에서 정확한 검사를 받으세요. 7개 이상이면 이미 신장병이 상당히 진행됐을 가능성이 높아요. 신장검사는 간단해요.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만으로도 충분히 알 수 있거든요. 소변검사에서는 단백질과 혈액 성분이 있는지 확인하고 혈액검사에서는 크레아티닌과 사구체어 과율을 측정해요. 크레아티닌 수치가 1.2 이상이거나 사구체어 과율이 60 미만이면 신장 기능이 떨어진 거예요. 1년에 한 번은 정기검진을 받으시고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으면 6개월에 한 번씩 받으세요. 가까운 내과나 보건소에서도 검사할 수 있으니까 꼭 받아보세요. 검사 비용도 그리 비싸지 않아요.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이제 실전에서 어떻게 활용하실지 구체적인 레시피를 알려드릴게요. 먼저 신장 회복 스페셜 주스 만드는 법입니다. 크랜베리 10개, 빨간 파프리카 반 개, 생강 작은 조각 하나를 준비하세요. 크랜베리는 씻어서 꼭지를 제거하고 빨간 파프리카는 씨를 빼고 적당히 썰어주세요. 생강은 껍질을 벗기고 얇게 썰어주세요. 이 재료들을 믹서에 넣고 물 200ml와 함께 갈아주면 완성이에요. 너무 시다면 꿀 한 티스푼 정도 넣어주셔도 돼요. 이 주스를 하루에 한 번 아침 공복에 드시면 좋아요. 다음은 신장 보호 샐러드 만드는 법이에요. 빨간 파프리카 1개를 채 썰고 오이 1개도 얇게 썰어주세요. 여기에 양배추를 적당히 썰어 넣고 건조 크랜베리 2큰술을 뿌려주세요. 드레싱은 올리브 오일 2큰술, 레몬즙 2큰술, 다진 생강 반 티스푼, 꿀 1티스푼을 섞어서 만들어주세요. 이 샐러드는 점심이나 저녁 식사 때 반찬으로 드시면 좋아요. 일주일에 3회 이상 드시는 걸 권장해요. 신장 건강차도 만들어 보세요. 말린 크랜베리 1큰술, 생강 슬라이스 3개를 뜨거운 물 500ml에 넣고 10분간 우려내세요. 기호에 따라 계피 스틱을 하나 넣어주셔도 좋아요. 이 차는 하루에 2잔에서 3잔 정도 드시면 돼요. 카페인이 없어서 저녁에 드셔도 괜찮아요. 간단한 간식으로는 빨간 파프리카를 생으로 드시는 것도 좋아요. 후무스나 그릭 요거트에 찍어 드시면 맛있고 영양도 좋아요. 크랜베리는 요거트에 넣어서 드시거나 오트밀 토핑으로 활용하세요. 생강은 홍차에 넣어서 드시거나 요리할 때 마늘과 함께 사용하시면 돼요. 볶음 요리나 찜 요리에 넣으시면 풍미도 좋아지고 신장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섭취 시간도 중요해요. 크랜베리는 아침 공복에 드시는 게 가장 흡수가 잘 돼요. 빨간 파프리카는 올리브 오일과 함께 드시면 리코펜 흡수율이 높아지고 생강은 식후에 드시면 소화에도 도움이 돼요. 이 3가지 음식을 매일 꾸준히 드시면 2주에서 4주 사이에 분명히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거예요. 소변 거품이 줄어들고 부종도 가라앉을 거예요. 지금까지 신장을 살리는 기적의 음식 3가지와 생활습관, 자가진단법, 실전 레시피까지 모두 알려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드리면 3위 생강은 신장의 엔진오일 역할을 해서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염증을 억제해줘요. 2위 빨간 파프리카는 신장의 방화벽이 되어 독성 물질로부터 신장을 보호하고 손상된 세포를 회복시켜줘요. 그리고 1위 크랜베리는 신장의 해독사가 되어 몸속 독소를 강력하게 배출하고 소변 거품을 없애줘요. 이 3가지 음식만 꾸준히 드셔도 여러분의 신장이 다시 건강해질 수 있어요. 실제로 많은 환자분들이 이 음식들로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거든요. 투석을 앞두고 있던 분들도 신장 기능이 회복되어 정상 생활을 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이 중에서 어떤 음식을 가장 먼저 시도해보고 싶으신가요? 댓글로 꼭 알려주세요. 크랜베리, 빨간 파프리카, 생강 중에 하나만 골라서 댓글에 남겨주시면 같은 음식을 선택한 분들끼리 정보도 공유하고 서로 응원할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오늘부터 신장 건강을 지키겠다고 다짐하시는 분들은 댓글에 나는 오늘부터 신장 지키기를 시작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용기가 될 거예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도 해주세요. 신장 건강에 관한 더 유익한 정보들을 계속 업데이트해드려요. 주변의 신장 건강이 걱정되는 분들께 이 영상을 공유해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누군가의 생명을 구할 수도 있어요. 건강한 내일을 위해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감사합니다.